안녕하세요. 축구 보는 고양이 캐스날입니다. 현재 아스날은 공격 시 3-2-5 혹은 2-3-5 포메이션으로 기본적으로는 정해진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 포메이션에 배치되는 선수들 또한 각자 위치가 정해져 있지만 자주 자리를 바꾸며 유동적인 접근을 한다는 것이 아스날 공격의 특징 중 하나인데요. 예를 들어 미드필더에서 파티와 합을 맞추는 진첸코가 측면으로 빠진다면 자카가 내려와서 미드필드를 채워주고 폴스나인 트로사르가 측면으로 빠진다면 마르티넬리가 중앙으로 들어가는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자리를 바꾸는 스위칭 플레이는 왜 할까요? 뭔가 있어 보여서? 단순히 겉으로 보면 그저 실속 없는 벽돌 바꿔끼기로밖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리를 바꾼다를 넘어서 자리를 바꿔서 무슨 효과를 낳느냐를 봐야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스위칭 플레이를 해서 얻는 효과는 자리를 바꾸는 과정에서 이에 대응하는 상대의 수비 구조 또한 바꾸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상대 포워드가 디펜더 역할을 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아스날 선수 한 명에게 두 명이 묶이게 된다거나 하는 변칙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이런 혼동 상황에서 상대 선수들의 실수가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상대팀 수비의 구조적인 문제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추상적이니 경기 장면을 통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볼까 합니다. 원래 측면에서 공을 받는 사카가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가고 대신 웨데구르가 넓게 벌려서 공을 받습니다. 이런 스위칭으로 상대 좌측 풀백 미첼이 측면이 아닌 하프 스페이스를 막고 대신 측면을 막는 건 좌측 윙 자하가 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하가 풀백 역할을 하게 됐다는 거죠. 웨데구르가 후방의 화이트에게 패스하고 측면 뒷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자하가 이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무의식적으로 포지션상 자신의 마크맨인 화이트를 견제하는 모습이죠. 이 부담은 곧장 미첼에게 향합니다. 화이트가 뒷공간으로 침투하는 웨데구르에게 패스를 넣어주면서 사카와 웨데구르를 상대로 2대1 구도에 처한 미첼입니다. 결국 사카의 하프 침투를 허용하고 마네요. 이 장면은 어떤가요? 진첸코가 수비 라인 앞 중앙에 위치하는 기본적인 구조에서 진첸코와 자카가 자리를 바꾼 상황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상대의 수비 대응입니다. 원래 진첸코를 받는 상대 우측 윙 올리스는 그대로 그 자리에서 자카를 마크하고 상대 우측 미드필더 밀리보에비치 역시 마찬가지로 그 위치에서 진첸코를 맡고 있는데요. 이 구조에서 진첸코가 내려오면서 자카는 올라갑니다. 두 선수가 다시 원래대로 자리를 바꾸는 거죠. 이 과정에서 올리세와 밀리보예비치 역시 두 선수를 따라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하는 자카를 밀리보예비치가 아니라 올리세가 마크하게 됐다는 뜻인데요. 여기서 펠리스의 오류가 발생합니다. 뭐요? 올리세가 자카를 끝까지 따라가서 하프 스페이스를 막아줘야 했는데 기본적인 윙어로서의 위치 선정을 하러 다시 앞으로 나온 거죠. 상대 수비 라인의 우측 풀백은 측면의 윙어를, 우측 센터백은 중앙의 포워드를 막아야 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자카를 막을 선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 부담은 우측 센터백에게 갑니다. 혼자서 트로사르와 자카를 2대1로 상대하게 됐다는 뜻이죠. 진첸코의 전진 패스가 자카에게 들어가고 이 2대1 구조를 이용한 패스 플레이를 통해 자카가 아스날의 세 번째 골을 득점합니다. 스위칭 플레이를 통해 상대의 수비 역할을 바꾸게 강제하고 거기서 오류를 이끌어내면서 효과를 본 아스날이었습니다. 이번 경기 선발 라인업에서 가장 이목이 쏠린 선수 한 명만 꼽으라 한다면 열의 아홉은 로폴딩을 꼽았을 것입니다. 홀딩은 공중볼 경합을 무려 7회나 승리하는 등 단단한 수비에 크게 일조했는데요. 그런데 저는 홀딩의 수비적인 활약뿐만 아니라 살리바 못지않은 공격적인 플레이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후방의 홀딩에게 백패스가 가는 상황입니다. 이에 상대 포워드 에두아르가 곧장 압박에 들어가는데요. 원래 위치에서 직선으로 홀딩을 압박하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돌아서 압박하는 것이 눈에 띕니다. 왜 그럴까요? 홀딩이 반대쪽으로 패스해서 아스날이 달아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죠. 쉽게 말해서 한 명의 압박으로 패스루트 두 개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홀딩의 플레이가 매우 인상적입니다. 첫 터치를 안쪽을 향해 잡아놓으면서 마치 반대쪽으로 패스할 것처럼 자세를 취하는데요. 그 다음 두 번째 터치를 바깥쪽으로 쳐놓습니다. 에두아르는 이 터치를 패스로 착각하고 안쪽으로 깊은 동작을 취해버리네요. 그렇게 홀딩은 조금의 시간적 여유와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고 반대쪽으로 롱패스를 보냅니다.
역시 팰리스의 전방 압박 상황입니다. 포워드 에드와르가 마갈량 쪽에 있고 파티가 내려와서 상대 미드필더 한 명을 유인한 상황입니다. 후방에서 3대2 수적 우위를 점했다는 뜻이죠. 프리맨은 홀딩입니다. 홀딩이 파티의 패스를 받고 전진합니다. 이때 상대 좌측 위인 자아는 곧바로 홀딩에게 붙지 않고 뒤로 물러나는데요. 만약 붙었다가는 화이트가 자유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이를 이용해서 홀딩이 계속 공간을 향해 전진하고 결국 하프라인까지 도달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하의 압박까지 유도했군요. 연쇄적으로 화이트가 자유로워졌고 홀딩이 화이트에게 패스한다면 측면 공격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좋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른 옵션도 있군요. 뭐요? 반대쪽에서 자카가 하프 침투를 통해 측면 공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오케이. 이를 인지한 홀딩이 정확한 롱패스를 통해 반대 전환을 성공시키는 모습입니다. 눈앞의 나무뿐만 아니라 넓은 숲까지 본 로프화백의 멋진 플레이였네요. 팰리스는 미드필더 3명을 둔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삼았는데요. 그래서 수비 시 수적으로 아스날의 미드필더들을 모두 마크할 수 있었지만 아스날의 내려가는 포워드 폴스9까지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팰리스는 센터백 중 하나가 전진해서 포워드를 막는 대응 방법을 준비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되면 순간적으로 팰리스의 수비라인 중앙에 틈이 생기게 됩니다. 때문에 아스날은 근처의 메잘라가 침투를 통해 이 공간을 공략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에 대해 팰리스는 풀백이 안으로 좁히는 식으로 대응했습니다. 팰리스 미드필더들의 마킹 상태부터 살펴볼까요? 각각 아스날의 미드필더들을 마크하고 있습니다. 폴스9 트로사르가 내려왔을 때 저지할 수 있는 미드필더가 없다는 뜻이죠. 때문에 우측 센터백이 전진해서 트로사르를 압박해줍니다. 동시에 우측 풀백이 안쪽으로 질주하는 모습을 볼 수 있군요. 메잘라 자카가 공간을 파고들 수 있는 잠재적인 위협을 없애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풀백이 중앙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측면을 내주게 된다는 뜻이죠. 아스날은 이런 구조를 이용해서 측면의 윙어에게 공간과 드리블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 경기에서는 아스날 윙어들의 드리블이 그다지 효과적이진 못했습니다. 사카와 마르티넬리는 둘이 합쳐서 총 7차례의 드리블을 시도했지만 상대 진영에서 성공한 것은 고작 1회뿐이었습니다. 대신 아스날은 이 구조에서 윙어의 드리블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효과를 봤습니다. 상대 센터백이 비운 공간으로 메잘라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윙어가 들어가는 것이죠. 공간이 생긴 측면을 윙어 대신 풀백이 활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측면을 활용하는 선수를 윙어에서 풀백으로 바꾼다고 해서 구조적으로 프리맨이 생긴다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측면을 윙어가 활용할 때 팰리스 입장에서 풀백이 아스날 윙어를 맡고 미드필더가 메잘라를 맡았던 것처럼 측면을 아스날 풀백이 활용한다고 해도 상대 윙어가 수비 가담으로 구조적인 수적 우위를 막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구조적인 것이 아니라 선수 자체에서 발생했습니다. 특히 아스날의 우측에서 나타났는데요. 풀백 화이트를 막아줘야 하는 좌측 윙어 자아가 수비 가담에서 개인 문제를 드러냈다는 것이죠. 내려가는 포워드 트로사르를 압박하는 좌측 센터백입니다. 상대의 수비라인 중앙에 공간이 발생하죠. 이 공간으로 들어가는 건 윙어 사카입니다. 상대 좌측 풀백 미첼이 따라가네요. 측면 공간이 발생합니다. 이 상황에서 화이트가 패스를 내주고 빈 측면 공간을 활용하려 달려나갑니다. 상대 좌측 윙 자아가 따라가줘야 했지만 화이트를 놓치고 마네요. 이 장면은 어떤가요? 내려간 포워드 마르티넬리를 압박하기 위해 상대 좌측 센터백이 자리를 비우고 압박하러 나옵니다. 그 빈 공간에 위치한 사카를 막기 위해 미첼이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측면 공간이 발생했네요. 공간 활용을 위해 화이트가 오버래핑합니다. 여기서 자아의 위치를 주목해보세요. 화이트를 쫓아가지 않고 웨데고르에게 붙었습니다. 웨데고르의 멋진 플레이로 화이트가 공을 받게 됐고 그대로 자유롭게 측면으로 파고드네요. 자아의 개인 문제는 이 구조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상황에서도 계속 발생했습니다. 자신에게 향하는 패스를 화이트가 가로챈 상황에서 다시 쫓아가줘야 하는데 움직이지 않는 자아입니다. 이 부담은 미첼에게 향하죠. 뭐요? 2대1 구조를 통해 사카가 안쪽으로 파고들었고 마르티넬리의 선제골로 연결됩니다. 이 장면은 어떤가요? 세컨볼 직후 공격 과정에서 자아가 사카를, 미첼이 화이트를 맞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아가 안쪽으로 파고드는 사카를 쉽게 놓쳐버리네요.
아스날의 두 번째 골로 연결됩니다. 마르티넬리와 사카의 터치맵을 비교해보면 확실히 사카가 더 많이 안쪽에서 공을 잡았다는 걸 알 수 있네요. 자아의 수비 문제가 크게 한몫한 것이죠. 만약 자아가 아스날에서 일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When you lose the ball, you run.